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린다고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에서 바나나가 열린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아는 지인분께서 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작은 바나나가 열려있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지구온난화가 되었다고 해도 온실도 아닌 서울의 야산에서 바나나를 보았다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지만, 그래도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와보라는 전화에 급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요. 가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물다큐TV의 강PD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를 짓고 사는 벌레가 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건데요. 바나나는 뭐고 아파트를 짓고 사는 벌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분께서 말한 장소에 도착해보니 떼죽나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열매를 보고 있는데 지인분께서 가리키는 곳을 보니 크기는 작지만 바나나 모양과 꼭 닮은 열매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정말 바나나인가요? 미니 바나나?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끝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바나나가 아니네요. 이것은 바나나가 아니라 벌레가 만든 충형이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벌레가 살고 있는 집으로 이러한 혹이 10에서 15개 정도가 모여 있으므로 500에서 700여 마리의 벌레들이 살고 있는 벌레의 아파트라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이 벌레의 주인공은 떼죽 납작 진딧물로서 진딧물이 새끼를 낳고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 만든 벌레집으로 한자로는 충형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이 충형을 벌레, 즉 떼죽납작 진딧물이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뜻밖에도 이 나무의 주인인 떼죽나무가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떼죽나무가 자기 집도 아닌 벌레의 집을 왜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도 자기의 피를 빨아먹는 아무 이익도 주지 않는 벌레의 집을 무슨 이유로 만들어 주었는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떼죽 납작 진딧물은 떼죽나무에 꽃이 떨어지고 열매가 열릴 때쯤이면 가지 끝에 10에서 15개 정도의 알을 낳고 특수한 성분의 분비물을 내보내는데, 이 분비물에 의해 떼죽나무의 조직이 위축되면서 처음에는 작은 꽃 모양으로 변하다가 점점 커져 3cm 정도 되면서 작은 바나나 모양의 벌레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떼죽나무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진딧물의 분비물에 의해 벌레집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만들어진 벌레혹은 알의 개수만큼 모여 바나나가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한 개의 혹 안에 알에서 깨어난 한 마리의 진딧물이 살게 되고, 이 진딧물은 그곳에서 50여 마리의 유충을 낳아 키우는데요. 어린 유충은 혹 안에서 떼죽나무의 즙액을 빨아먹으면서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유충들은 살집이 좁고 먹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분갈을 준비합니다. 7월 하순경이 되면 날개를 가진 유충들은 벌레혹 끝쪽에 구멍을 뚫고 탈출하여 초본류인 나도 발행이 새라는 식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도 발행이 새로 이사를 간 진딧물은 그곳에서 살다가 가을이 되면 다시 떼죽나무로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 정확한 생활 과정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하며, 이렇게 양쪽 식물로 옮겨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곤충이나 병 등이 있는데, 이러한 대상 식물을 전문 용어로 기주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떼죽나무는 아무 이유 없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떼죽 납작 진딧물에게 집을 지어주고 자기의 영양분을 수탈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떼죽 납작 진딧물은 떼죽나무가 지어준 아파트에서 세금 하나 안 내고 무단으로 살아가면서 떼죽나무의 즙액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생활을 하는데요. 이렇게 벌레혹이 많은 떼죽나무는 열매도 크게 자라지 못하고 나무의 세력도 약한 것을 보면 시급하게 방제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순환을 겪고 있는 떼죽나무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무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떼죽나무는
떼종나무과의 키가 그리 크지 않는 소규모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 종류가 120여 종이나 된다고 하며 그중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 떼종나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꽃은 새로 나온 가지에서 흰색으로 피며 꽃잎이 5장에 노랗게 보이는 10개의 수술과 상대적으로 길게 올라온 1개의 암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에는 향기가 많아 떼종나무 주변에만 가면 향기에 취할 정도이고 향수 원료나 치통 치료약으로도 쓰여지고 있다고 하며 꿀 또한 맛과 향기가 좋아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꽃이 떨어질 때는 다른 꽃잎들처럼 꽃잎으로 흩어져 떨어지거나 꽃이 말라 떨어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꽃 모양 그대로 하얀 꽃이 한꺼번에 떨어져 수북이 쌓임으로써 낙화가 아름다운 꽃이며 5월 중순에 때 아닌 눈에 쌓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나무인데요. 그래서인지 영어 이름이 스노우벨, 즉 눈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눈을 연상케 하는 나무입니다. 종자에는 기름이 많아 쪽동백나무와 함께 동백기름을 대신했는데 여자들의 머리기름이나 등잔불을 밝히는 원료로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주도 사람들은 먹을 물이 부족할 때 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거나 나무를 이용하여 물을 받아 사용했는데 이때 떼종나무 가지를 엮어 빗방울이 흘러내리도록 하여 받았으며 일주일만 보관해도 변질되어 버리는 샘물과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에 썩지 않고 물맛도 좋았다고 합니다. 떼종나무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래는 열매에 독성이 있어 열매를 빻아 물에 풀면 물고기가 때로 죽어 떠오른다고 하여 떼종나무로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열매를 물에 불려 빨래를 하면 때가 쭉 빠진다고 해서 떼종나무가 되었고 세 번째는 달려있는 수많은 열매가 땅을 향해 매달리는데 열매의 형태가 반질반질하여 그 모습이 스님들이 때로 몰려 앉아 있는 것 같다 하여 떼종나무가 되었고 다시 떼종나무로 변하여 이름이 되었다는 유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를 짓고 사는 벌레가 있다 라는 주제로 떼종나무에 기생하는 떼죽 납작 진딧물에 대해 알아보고 떼종나무의 특성과 이름의 유래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떼죽 납작 진딧물의 충형을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오늘부터는 충형이 보일 겁니다. 요즘 야산이나 공원에서 떼죽나무를 만난다면 떼죽나무의 열매도 관찰해 보시고 떼죽 납작 진딧물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도 생태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식물다큐TV의 강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